앞뒤는 다 자르고 예, 예. 두세훈 전전 통합 찬성론자로 나갈 거거든요. 아, 그럼 안 되죠. 네, 자, 핫하거나 관심받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알아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 풍남중학교 친구 은재승의 선배, 서울대학교 선배 두세훈. 또 이름에 숫자가 2, 3이 들어가 있어요. 둘, 셋, 두세훈. 자, 도의원에서 군수에 대한 야욕, 이제는 여의도에까지 그 야욕을 펼치려고 하는 두세훈님, 들어오시죠.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 반갑습니다. 아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 네. 네, 뭐 때문에. 옷, 저기 재킷을 안 입고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온 바람에 네. 사전에 설명 안 해주셨죠. 네, 저희가 이렇게 만나기 전에 예, 예. MBTI도 알려주시고 생년월일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요청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2024년에 이제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예. 좀 뭔가 신년에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좀 예. 신년 덕담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달라고 한 거예요. 좀 걱정하셨나요? 사실 저는 MBTI 그 용어는 많이 들어봤고 들어봤죠. 했는데 사실 제가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MBTI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거 한 5분 정도 하면 돼. 이렇게 계속 누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서 이제 네이버 네. 찾아가지고 해보신 이렇게 거예요? 예. 그때 찾아서 그때 처음으로 이 프로 나오기 위해서 네. 처음으로 MBTI를 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잘 해서 이거 네. 처음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는데 저희 이제 아내가 MBTI에 대해서 좀 관심 많죠? 관심 많고 아들도 나보고 이제 뭐냐고 물어보는데 뭐야 근데 나중에 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 이제 어쨌거나 집정관이 나왔더라고요. 네. 집정관. 네. 어떻게든 엮고 싶죠. 예. 예. 정치하는 사람들 마지막 꿈 네, 네.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꿈. 역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통계입니다. 네. 네. 신년 덕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생년월일을 넣어 보니까 예. 이렇게 나오네요.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웅장한 나무와 같은 기운을 갖고 태어나셨고 성공을 향해서 한 번에 막 뛰어가기보다는 한 발 한 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운이시다. 예. 그리고 성취욕이 있으셔서 예. 매사에 열심히 하신다고. 예. 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요. 이성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뭐 결혼했는데 뭐.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하실 그래서. 때 그렇게 어필하신 거예요? 사모님한테? 저요? 네. 어떤 모습에? 비상장 우량주. 그렇게 그때 사실은 이제 어필을? 제가 이제 대략 한 20, 네. 이제 군대 제대하고 20대 후반 때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재승 후배하고 후배랑 서울대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때 뭐 초창기에는 뭐 그때 사법고시 공부했는데 한 2년 정도 공부하니까 바로 또 1차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네. 뭐 3차야 좀 형식을 해 건데 또 2차 또 떨어지고 또 1차 또 붙고 2차 떨어지고 이렇게 쳇바퀴처럼 이렇게 한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아유, 됐고 못 끊죠, 그러면. 이거 1차는 예, 되는데. 근데 이제 30대 후반 이제 38살에 이제 되셨구나. 아유 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제가 그 당시 또 이제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체제로 네. 또 전환이 돼가지고 마지막 도전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에 영남대 로스쿨에 37살 입학, 38살에 결국 사실을 패스하지 않고 로스쿨로 가셨네요. 방향을 전환해서 갔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38살 입학하고 네. 39살에 9살 9월 28일 날 네. 그러니까 2015년인가요? 네. 예. 굉장히 늦으셨구나. 2014년 9월 28일 날 39살에 저희 아내를 첫 만났습니다. 나이 차가 좀 있나요? 3살 차이 납니다. 오. 근데 저희 아내도 그때 노처녀였죠. 오. 예, 그래서 잠을 못 잤대요. 항상 잠잘 때 식은땀이 났대요. 시집 갈까봐.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경산에서 만나신 거예요? 예, 경산시에서. 그러면 여기 분이 아니시고 원래 경상도- 경산에서 대대로 하는 이제 경상도 토백이 여자. 전라도와 경상도가
예. 가로지르는. 네, 가로지르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셨네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아마 반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직업은요, 좋은 변화가 있을 건데요. 아유, 좋네요. 네,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신이나 직급이 높아지고 대우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아, 지금 변호사 네. 두세훈 법률사무소의 예. 대표 변호사 예, 혼자 예.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예, 다른 변호사님 없고 완주군에서 아마 거의 개업 등록된 사업자 변호사는 아마 저 혼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직하시는 건가요? 이직하시는 건가요? 꿈이 김현장으로 가실 라면 저는 이제 뭐 크게 뭐 김앤장 서울로 가서 돈 욕심 먹고 태평양? 예, 그것도 태평양도 별로고요? 좋겠지만 네. 좀 더 우리 국민과 좀 더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면 일이 이직보다는 좋겠습니다. 전직을 하고 싶다. 예, 그렇죠. 아, 지금 그 정도로만 저희는 또 이야기 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신년에는 뭔가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예. 오늘 제가 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점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온 건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셀프 리딩이라고 예. 내 오늘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뭐 이 친구가 어플이 되게 천녀보살 뭐 많거든요. 이런 건 아니고요. 아,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보내주시는 자꾸 저한테 건 지인분들이 나도 그 친구한테 사주 좀 물어봐달라고 하신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 이거 나오기 전에 저희 아내도 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뭐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 안 믿지만 그래도 네. 뭐 좋은 말 해주니까 그래도 그쵸. 기분 좋더라고요. 사주야 뭐 어차피 통계니까. 네, 예, 예.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니까. 개신교세요? 저는 이제 24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자 천주교. 요한. 예, 예. 네. 예. 세상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요. 제 아들은 사도 요한으로 아, 딱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이 종류가 많아요. 네. 제가 잘 사도 몰라서 요한도 잘 있고 못 알아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있고.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MBTI도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죠. MBTI가 ESFJ로 나왔어요. 예. 네, ESFJ가 다정한 사교가라는 타이틀도 있는 거 아시나요? 아, 집정관 말고요. 네,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 이렇게 뽑아 있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관계에도 그러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MBTI를 활용할 때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예. 할까 하는 데에서 이제 다정한. 뽑아낸 거거든요. 이거 다정한 사교가. 네, 다정한 굉장히 저는 사교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처음 나눠보는데 네, 굉장히 다정하신 것 같아요. 말씀도 은은하게 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냥 사진으로 봤던 예. 이미지랑은 좀 달라요. 다르셔서 사진은 좀 약간 세 보이는데 아유,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정치하면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살죠. 아니면 이제 가장 잘 못 챙기잖아요. 정치하면서. 네.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정치하려면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고 정치하는데 그 다정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다정해서요. 눈치를 많이 보이고 계시는다. 아, 다정하게. 당연하죠. 네, 다정한 어, 사교가.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화합, 예.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그러네. 가치를 크게 두고 있고요. 예, 예. 이 ESFJ 특징이요. 타인에게 관심을 쏟고 적극적으로 돕는 좀 희생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의 칭찬과 격려에 힘을 얻고 예. 단 무관심, 불친절에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감수성이 좀 풍부하신 감수성의 소유자이시기도 합니다. F가 감수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F가 이제 감정이죠. 감정? 네. 감정. 네. 그리고 또 일을 진행할 때는 과거 경험 그리고 현실에 근거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 일을 하는 게 ESFJ의 좀 대표적인 특징. 계획적으로 좀. 네, 맞습니다. 그게 SJ인가요? 뭐 딱히 자꾸 그렇게 저한테 중간에 물어보시면 예, 예. 네. 예. 나도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네, 그런 유형이라고 예. 하시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정한 사교가시지만 네. 저희 이제 네. 이제 제가 제 MBTI 결과를 제 아내한테 제가 한번 카톡으로 보냈어요. 맞대요. 아내가 이거 해석을 한번 해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책임감이 강해서 주변을 잘 잘 조화롭게 하는데 하는 말이 살짝 이제 소외됐을 때잖아. 저 혼자 있을 때는 살짝 엇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책임 있는 자리 짱 있잖아요. 짱이 네. 책임 있는 뭐 어떤 자리에 가면은 다 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그래도 챙기죠. 좀 잘 챙겨서 네.
조금 싸만고 화합하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걸 우리가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오지랖. 근데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제 주변에 ESFJ가 굉장히 많아요. 오지랖이 높. 아니 근데 저는 네. 오지랖보다는 제 구성원들 있잖아요. 구성원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의무 경찰로 이제 육군 대신 의무 경찰을 그런 게 했습니다. 있었어요, 옛날에. 네. 한 3호봉 정도 됐을 때 거의 고참 이후에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그 기억으로는 항상 저는 불만이 고참들은 자기 생일 때는 다 챙겨요. 조선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생일 다 챙기라고 해서 점호 끝나면 뭐 사와라 하는데 막상 중간 이하 그 후임자들 생일 때는 그 누구도 안 챙기더라고. 해서 제가 그 소위 말해서 짱이라고 하죠. 네. 부대에 짱이 됐을 때 이제 특히 우리 소대는 이렇게 딱 이렇게 며칠째 다 동그라미 치라고. 동그라미 누구 생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전부 끝나고 아유 오늘 또 누구 생일이네. 오늘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팩스 가서 힘들죠? 얼른 네? 사가지고. 군대 이야기 듣고 있느라 힘들죠. 아니 이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기억이 보니까 네. 아 내가 좀 책임감 있고 우리 구성원들 좀 챙기려고 했던 그런 성향이 있었구나. 맞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ESFJ의 스트레스 원인이 그런 것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뭐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도 물론 싫어하지만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있는 것도 싫어하세요. 안타깝네요. 주변에 어때요? 공감을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도 서로 재밌어야 시간도 잘 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아내가 저보고 재밌어서 아, 재밌대요? 재밌어서 이렇게 저 밝아서 지금 모신 지 한 10분 됐는데 한 40분 동안 이야기하는 네, 재밌어서 밝아서 재밌어서 같이 산다. 그래서 우리 아내 말로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이혼율 좀 낮다고 그런 또 말도 저도 그 말 들었어요.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어야죠. 처음에는 얼굴 보고 이렇게 쭉 살 수 있지만 매일 보는데 재미없어가요. 싫죠? 그렇죠. 동의 안 하시네요? 스트레스 받는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행동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예. 네, 불안전 되시고요. 스트레스를 물론 받지만 다른 유형처럼 그렇게 막 티를 내는 유형은 아니세요. 예. 행동이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동이나 내 말에 더욱 신경을 쓰는 타입이 ESFJ세요. 오히려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맞아요. 그렇기 더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람인지라 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정말 뚜껑이 열렸을 때 그때 이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거친 말을 한다거나 타인의 개입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스트레스 상황이 올 수도 그때는 있습니다. 이제 정말 생존 본능으로 있으셨나요? 예, 생존 본능으로 뭐 정말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사법 시험을 37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38살부터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 공부했는데 30 후반이 된 30번 중반이 됐을 때 사법 시험을 공부하면 얼마나 주변 사람한테 무시와 천대와 또 교감이 잘 안 되겠어요. 제 나이에 맞는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정말 아마 그건 부모님 빼고 맞아요. 다 비슷할 거예요. 부모님은 정말로 끝까지. 자기 자식이니까 낳은 게 죄다.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하는데 다른 뭐 가까이 있는 친구들 다 보면 이제 또 한마디씩 얹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다 대응하고 네. 살다 또 자기도 모르게 반박하잖아요. 네. 또 엇나가고 하다 보면 이거 나 시험 공부 못 오겠다 싶으니까 이제 한동안 이제 예를 들어 1차 시험 볼 때까지나 2차 시험 볼 때까지 좀 잠수 타고 나름 그 기간이 네. 굉장히 힘든 터널과 같았나 봐요. 지금도 생각을 당연하죠. 해보면. 아유, 그때가 저는- 제일 큰 스트레스 기간이었을까요? 뭔가? 스트레스 받지. 아우, 엄청나지. 네, 저도 압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는 한동안 네. 다시 군대 가는 꿈을 아, 꿨어요. 네. 변호사 된 나서- 이후에 되고 나서는 사법고시 공부하는 꿈을 꿨어요, 진짜. 아, 무섭네요. 그게 한 진짜 네. 몇 년 동안. 그래서 내가 다시 봐야 한다고? 진짜로요. 네.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깊이 뭔가 새겨졌나 그때 받은 그 스트레스,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말들. 근데 제 하나의 좀 장점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이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32인가 3인가 통장에 7만 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너 이제 시험 공부 그만하라고 하면서 네가 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기 공무원 시험 다른 좀 시험 봐라 하면서 이제 돈 안 붙여준다고 네. 그러는 그 생활비 네네. 뭐라고 하셨어요? 예 네. 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 했냐면은 그 인력사무소 있잖아요. 네네. 새벽 5시에 가서 인력사무소 가서 일단은 이제 그 그래도 밥값 생활비 벌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또 인력사무소에서 좀 잘 보여가지고 매달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매달 갈 수 있는 현장에 넣어서 거기서 한 4, 5개월 정도 일을 해서 하루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저금해서 네. 한 5, 600만 원 만들어서 다시 10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사법시험 1차 공부해서 다시 그것도 1차를 합격하니까 네. 부모님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다 하면서 저를 다시 또 지원해 주는데 그 사이가 문제잖아요. 네네. 돈 끊고 내가 이제 정말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한여름에 그것도 5월부터 그 10월까지 9월 말까지 그러니까 인생에 흘릴 땀을 그때 다 흘린 것 같은데 그때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구나. 근데 제가 저를 참 기특하게 한 게 뭐냐면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 동설 총무한다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아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의절했어요. 아니 실제로 돈 끊어지면 의절하신 분 많아요. fun성이 착하시네. 네, 다정한 사교가 괜히 저는 나온 이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제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제 좀 이제 공부하면서 이 정보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다음부터 좀 이렇게 경제 지원을 해준 이유는 뭐 변호사가 못 돼도 그래도 어디 시장 가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다 그런 좀 생활력 있구나 싶어가지고 또 그다음부터 이제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저랑 똑같은 거 생각하셨어요? 예. 네. 형제가? 3남 1녀 됩니다. 거기에서 이 막내입니다, 막내. 막내. 약간 막내 좀 났어 아까부터. 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만큼 뭐 사랑, 저희도 뭐 완주군 봉동 시골 마을 뭐 그냥 평범하게 농사, 그러니까 벼농사만 짓는 네. 뭐 저희 어머니는 이제 봉동에서 생강 농사를 짓고 그 생강 농사를 지은 걸 시장 가서 사시고. 팔면서 저를 한 40살까지 가르친 것 같아요. 40살까지 제가 40살까지 공부했으니까 공부.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런 좀 가정 환경은 이렇게 좀 넉넉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사랑은 정말로 누구보다 많이 받아서 저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생각보면 정말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네. 귀티가 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소문이 완주군청에서는 그런 절 모르는 공무원들은 이제 두세훈이가 이제 부잣집 아들이라서 운동 유지. 예, 부잣집 아들이라서 젊은 시절부터 40대 초반부터 정치한다고 도원하고 한다고 그런 또 얘기도 있고. 예, 저도 나중에 들은 건데 전혀 아닌데 저는 외관이 그래도 그렇게 보인 이유는 그 부모한테 사랑을 그래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뭔가 같습니다. 전폭적인 그런 게. 신뢰. 네,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랑을 받으면은 약간 그래서 딱 느낌이 다정하시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어머니 들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별로 그렇게 전폭적인 사랑을 안 아닐 해주셨던 것 거예요. 같아요. 다 사랑하시죠. 아이 설마요. 받아들이시는 표현을 안 나는 해놓군요. 어땠나. 표현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건 그러는데요. 이따 문자 한번 드리세요.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좀 케어하기에는 조금 상황이셔서. 버겁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금도 제가 41살 때 여기 네. 완주에 올 때부터 같이 좀 살고 있습니다. 아. 또 뭐 물론 이제 맞벌이 때문에 우리 아내와 좀 일정부 좀 떨어져 사는 것도 맞아. 있지만 예. 아내분 저기 사모님이 경상북도 경산시. 아니 지금 어디 계시죠? 경상북도 경산시에 경산시에 계시고요 지금. 제가 중앙부부, 그거를 예, 예전에 얼핏 입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효자시고 가족들에게 그 끈끈한 게 많다라는 거를 제가 주변한테 전에 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좀 아버님이 한 5, 6년, 7, 8년? 5, 6년 이상부터 좀 치매가 조금씩 있으면 원래 치매 있다 보면 조금씩 더 이제 생기시네. 깊어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가족의 사랑을 조금 느끼시는. 느끼면은 이게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늦춰지는구나.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애가 어쨌거나 이제 가끔씩 집에 오는데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간 애가 집에 와서 애가 쫑알쫑알 되면은 할아버지가 평소에는 이제 정리 할아버지가 평소에는 잠만 자는데 집에서 그래도 잠도 안 자고 애하고 좀 교감하려고 하고 참 네네. 그런 거 봐서는 조금 연세 드실수록 자제분들이 좀 자주 집을 좀 와야겠다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아, 저 꼭 명심할게요. 예. 네, 어머니 아버지만 탓하지 않고 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두세훈님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스트레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미 스트레스를 대응하고 계셨어요.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나를 찾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해소하는 게 ESFJ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우리 그래서- 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혜스럽네요. 그러세요? 네. 이미 목소리부터가 아, 좀 은혜로워졌어요. 그러시죠? 한때 꿈은 또 신부님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보니까 예. 말씀하시는구나. 예. 네, 신부님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신데 아, 사실. 네. 그럼 결혼해. 서울에는 왜 가셨어요, 그런데? 아니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렇구나.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은요, 사랑하는 예.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에서 예, 맞습니다. 그 유형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예. 스트레스가 그럼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게 유형이에요. 아마 정치를 하면서 아마 어떤 공익적인 일을 정말로 이게 정치란 영역이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의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자기 돈을 쓰는 직업이고 그다음에 젊었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 시작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어떤 공익적인 성과를 내고 이 공익적인 성과로 효과가 우리 뭐 국민이나 도민한테 좀 긍정적인 효과 냈을 때 그거 보람 하나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막 여기까지는 경력까지도 뭐 이렇게 쭉 다 본 것 같은데 네. 예. 네. 여기까지. 그런데 제 경력을 쭉 보면 예. 뭐 이렇게 유연직이 많아요? 이건 돈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 활동률이 좀 나오나요? 네, 지역위원, 심사위원 음. 엄청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고 군청 계세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군청 도청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이제 수당 1년에 한두 번 보통 가는데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대부분은 이제 없죠. 안 나오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제 봉사를 생각하고 네. 이제 활동하는 거죠. 학교폭력 대처소 지휘원회 예, 이런 거. 잘- 그러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면 과거에 네. 변호사만 전업으로 했을 때 있잖아요. 초창기 때 많이 했죠. 맞아요. 왜냐하면 네, 학교폭력 자체가 형사권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법조 전문가가 필요한 가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을 좀 짚어주면은 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권유를 받고 이렇게 학폭위를 좀 여러 학교 좀 했습니다. 그래요. 관내. 자, 지금까지는 뭐 경력, 또 사수, 네. 뭐 MBTI 같이 조금 네. 가려운 걸 가정한 다뤘으면 사교가와 함께 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예. 네, 이제 조금 사실 좀 무거운 질문 조금 드릴게요. 예. 지역 발전,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 완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간단히. 완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네. 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전주 시민들이 이제 전주 가서 돈 쓰는 구조예요. 네. 제가 아침, 저녁 출퇴근 이사를 해보니까 아침에는 전주에서 굉장히 완주를 많이 넣어옵니다. 근데 완주에서 전주를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저녁에는 정반대. 그래서 정말 완주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저는 완주에서 이제 완주 산단이죠. 완주 산단 어마어마한 일자리에서 돈을 받아서 생활하신 분이 완주에서 상주할 정착을 정주할 수 해서 있게? 완주에서 소비를 해야 완주인 소상공인들도 좋고 그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주완주 통합? 저는 이제 뭐 지금 뭐 다 도시들 뭐 메가시티에서 다 말씀이 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지금 완주는 지금 뻗어나간 도시, 성장한 도시입니다. 다른 시군과 틀리게 아직은 저희 자강을 할 힘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완주 국민의 의사를 한번 또 지금 그래서 이야기가 해보고 나오는 게 결정하지 약간 않을까 뭐 싶습니다. 소지역주의가 세지 않냐. 전주완주 통합권이 지난 세 차례 무산이 됐던 것도 예. 완주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하고 예. 뭐 일부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분들의 예. 어떤 행태로 인해서 예. 통합이 무산됐고 예. 이로 인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발전이 예.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전주 완주 통합에 말할 때 찬성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이제 언행을 해요. 발전, 전라북도의 발전에 역행한다. 근데 실제 저는 두 가지를 이제 역으로 물어요. 그러면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한 비전은 뭐냐? 비전은 이란 것은 윤인, 전주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완주군도 윤이 아니고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윤인이죠. 가치니까 가치가 윤인이죠. 가치 전주도 아니, 발전하고 그냥 하나가 완주도 됐으니까. 발전하고 가치가 아니고 그러면 하고, 하나가 됐을 예. 때 뭔가 있어야 그러니까 될 거 아니에요? 비전이 솔직히 신문 어디 봐도 솔직히 저는 없다? 비전이 없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또 비전 못 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청주시 있잖아요. 청주시가 예전 청원군을 통합할 때 네. 두 차례인가 부상으로 세네 번째 된 것 같은데 네, 비슷할 거예요 저희랑. 청원, 세 번째. 예, 청원군, 그 당시 청원군이고 네. 지금 청원군인데 네. 청원군에는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산단들을 조성해서 엄청난 그 자본과 또 젊은이들을 많이 유입해서 정말 청원군, 예전에 청원군을 엄청 키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원시를 엄청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네. 과연 전주, 완주를 통합할 때 현재로서는 가능할 지금 것이냐? 땅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수산단 50만 평 잡아놨죠. 그 다음에 소방서 옆에 삼봉원 지금 7,000세대 대부분 뭐 잘 거의 조성돼 있고 그 옆에 또 7,000세대가 조성돼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통합되더라도 과연 우리가 반도체랄지 큰 산단 유치 결국은 큰 산단 유치할 목적으로 전주시라는 메이커를 가지고 유치하자는 건데 과연 저희가 그 정도의 땅이 있느냐 이미 많이 솔직히 웬만한 봉동 삼내에 땅들이 다 이미 산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완주군이 시가 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전라북도에다 물어보니까 굉장히 그건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5만이 되어야 시가 예, 예.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전주 통합이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얘기죠. 이제 지금 이제 인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 15만의 기준도 시 줄이자. 기준 인구는 이제 15만 인구는 정말 인구가 막 늘어나고 할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지역이 소멸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만 정도로 좀 관련 법 개정을 좀 추진해서 실제로 이제 다른 그 여당 그 국회의원 분께서 대표 발의로 했고 지금 뭐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시 승격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법안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또 이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컴플렉스나 징크스 있으세요? 컴플렉스나 징크스요? 일단 좀 노래를 좀 못하세요? 못한다. 아. 예, 찬송가 그래서 되게 잘 근데 부르실 것 누가 자꾸 같은데. 노래를 시키시나요? 다행히 지금 이제 그 노래방 문화가 네. 많이 예전과 없어졌잖아요. 다르게. 만약에 정치를 이제 그전 한 10년 전, 15년 전에 했으면은 정말로 그때는 노래방 가서 노래 하나 멋들어지게 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노래방 자체가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다행이신가요? 다행이다. 예, 다행이다. 요즘 코너 그래서 코너.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간 어린이한테 영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피아노 학원을 다녀야 한다. 그래서 음정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방학 때 제가 음치세요? 음정을 잡지 음정을 못하시는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손 붙잡고 나서 피아노 학원 제가 등록시키고 이건 누가 가르칠 수 없다. 네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돼야 한다. 컴플렉스는 노래 못하시는 거고 징크스가 있다라면 뭐 무슨 일을 하실 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럴 때 글쎄요. 그런 루틴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이왕이면 뭐 좋게 좋게. 남한테 조금 모진말하거나 좀 남한테 안 좋게 할 때 자꾸 걸리니까 이제 걸리니까 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근데 또 참 결정을 또 해야 할 땐 또 해야 하니까 좀 모진 마음을 갖기가 힘든 것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징크스로 작용을 한다. 1인자는 참 힘들구나. 뭐 아까 뭐 군대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네. 군대에서 뭔가
1인자가 됐을 때 뭔가 개혁을 정말 이건 우리 대원 전체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예, 그 기득권자인 고참들이 반대해도 이걸 결정 미루고 나가려고 할 때 그래도 혼자 결정할 때 참 외롭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예, 결정할 때 참 외롭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그 결정에서 좀 제가 24살에 제대했는데 벌써 한 24년 그러네요. 됐는데 참 뿌듯해요. 그 정도 좀 예전에 뚝심을 생각하고 아, 앞으로 좀 공익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할 때는 해야겠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할까요? 아, 네. 네. 밸런스 게임 맛이 나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네, 느낌의. 네. 아, 네. 첫 번째 거. 네. 자, 나는 중간은 완주군수를 할 거다, 없습니다.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국회의원 하고 싶다. 좋습니다. 그럼 완주군수는 왜 출마하셨어요? 좀 사실은 진검다리인가요? 아니 제가 진검다리라 할 수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짧게 이야기하면 경상도는 사람을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를 하고 또 젊은 나이에 잘하면 또 이렇게 국회의원도 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모델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잘 시장 군수 거쳐서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구조? 그냥 관행적으로. 예, 또 시장 군수를 또 너무 좀 연세가 있은 상태에서 되는 분도 많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군 단체장 하다가 국회로 가는 경우 있고 국회에 있다가 단체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그건 이제 약간 그런 광역 경우, 아니 네. 광역 뭐 한 전주시장 정도? 그 정도면 아니면 되는 지금 평택시장님도 좀 기초단체 중에 좀 덩어리가 좀 큰 큰 경우에는 네. 국회에서 이제 이쪽으로 예, 오지만 저기 예, 평택시장 삼성 국회의원 사무총장 하시다가도 하시다가 뭐 예, 그래서 봉사하기 그러네. 위해서. 유성엽 전 네. 의원님도 시장- 저거 시장 하시다가 국회로 가신 거니까. 예, 예. 근데 다 안 아무래도- 하시고 중간에 가셨죠. 네, 그러니까 예. 그 차이가 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거 네. 한번 해보시죠. 용의 꼬리, 뱀의 머리. 하나, 둘, 셋. 용의 꼬리? 네, 꼬리 좋습니다. 묻혀가는 거를 선택하시겠다. 아니죠, 묻혀가는 묻혀가는 게 게 아니라 아니라 용 같은 몸의 큰 빚을 갖고 있는 거에 같이 그래도 간다. 용 속에서 꼬리를 하겠다. 같이 일을 그러니까 하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희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너 전북대 의대에 가지 왜 왜 서울대 농생대 왔냐?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훌륭하셨다고 예, 생각해요. 왜 갔냐? 근데 그때는 저는 일단 의사에 관심이 있어야 일단 저는 그래도 서울대 와서 좀 큰 세상에서 좀 더 공익적인 걸 좀 더 추구하고 싶다. 그때 막연하게 이제 공익적인 지금 생각하면 정치라고 해야 하나요? 예, 실제 그 가서 또 많은 분들 주변에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 교류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북대학교 출신들이 정치로 들으면 조금 섭섭하게. 아니 그것보다 섭섭한 게 아니고 지방 국립 거점대학교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그때 아니라고 하죠. 예, 그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절대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네. 예, 사과하시죠, 전북대학교 예. 출신들한테. 예를 들면이라고 절대 했어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그냥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 20살에 그렇게 네. 그럼요. 질문한 걸 그냥 답변을 그냥 네, 예, 뭔가 서울 가서 더 공익적인 넓은 걸 거. 아무튼 말이 좀 꼬이는데 예, 꼬이는데 아무튼 다들 똑같이 예. 생각할 거예요. 서울에서 선택지는 서울대 가지. 예,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굉장히 어렵게 예, 예, 그 공부 사법고시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예. 갑자기 생각이 나셨는데 로또가 50억짜리가 되는 것. 자, 사법고시 패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변호사가 되는 거 아니요. 그잖아요. 그냥 변호사는 사법고시. 10년 뒤에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로또는 이번 주 토요일에 되고 어머니는 오늘 밤 저는 돈을 이제 끊으셨어요? 사법고시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나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아니라. 아 이번 주 토요일에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사법고시 패스. 예. 고생을 좀 덜 하셨네. 고생 덜 하셨네. 왜요? 그렇습니다. 아, 선택이잖아요. 제가 50억 있다고 제 꿈을 뭔가 꿀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50억 받고 예 제가 편하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원래 꿈이 그 병화 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랑 그 꿈이 다르네요. 저의 꿈은 목적을 로또인데. 딱 두고 그 그 목적만 그냥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기다리실 수 있다. 예, 그 만족 하나입니다. 그, 병화 됐구나. 그, 네,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전주 완주 통합을 원하세요? 익산 완주 통합을 원하세요? 아니면 김제 완주
여러 뭐 경우일 수도 있어서 이건 참 OX로 말씀드리기가 고르셔야죠. 이제. 전주 완주가 통합되면 좋겠다. 전주 완주. 익산 완주가 통합되면 익산 좋겠다. 완주. 둘 중에 하나는 꼭 통합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디를 시키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시키셔야 됩니다. 통합을. 전주 완주냐? 요새 익산 또 뭐 완주냐? 익산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고 뭐 하는데 그 진출인로는 또 완주에 있다고 해서 뭐 그런 예.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100만 도시가 돼야 특례시라도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결국은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00만 이상의 그걸 위해서 통합시를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단순히 전주 네. 완주냐, 익산, 네, 완주냐? 이제 저희가 앞뒤는 다 자르고 예. 두세훈 전주 전전 통합 찬성론자로 나갈 거거든요. 아유,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농담입니다. 아니,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전주 완주 통합이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이 반대하는 게 광역시도 안 되고 뭐 실익이 뭐냐 예, 그런 점에서 하지만 실익이 있다라면 어떤 것든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실익이, 원한다면 예, 그런 그걸 잘 상황에서 찾아가야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복지가 네, 그래도, 우려스러운 점도 많을 예, 거예요. 복지가 10만 그 지방 수입에서 10만 주는 것과 저 통합 때 한 75만 엠브레인 할까 그런 점에서 좀 달라지고. 예, 그러면 달라지기 이제 때문에 정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통합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한 숙이랑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끝으로 예. 이제 카메라 보시고요.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전북 완주 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북 완주 특히 전북 도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될 상입니까?